미국과 우크라이나 관계에서 진정한 돌파구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무인기와 전자전 시스템의 시험을 긴급히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워싱턴은 자체 시험을 거친 후 자국 군대를 위해 이 장비들을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의 고집 이후 펜타곤이 결국 우크라이나에서 무인기와 그 대응 시스템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대형 드론 거래, 즉 드론딜이라고 불리는 거래의 연장선입니다. 불과 며칠 전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양국 간 무인기 분야의 새로운 방위협정 조건을 담은 문서를 준비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국무부와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가 합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으로 군사기술을 수출하고 미국 기업과의 합작 투자로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게 해주는 방위협정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프로젝트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논의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시작 전에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이 뉴스도 구독해 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또한 영상 설명란에는 저의 오직 우크라이나어로만 진행되는 유튜브 채널 링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제 우크라이나어로 된 별도의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꼭 방문하셔서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어로만 진행되는 새 유튜브 채널도 꼭 응원해 주세요. 자, 절대 놓칠 수 없는 소식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야기죠. 하지만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멀리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월 13일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한창일 때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이 중동에서 이란 드론을 격추하는데 우크라이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애초에 우크라이나인들이 그런 무인기를 뭘 알겠느냐는 식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러시아가 이란을 전쟁에서 도울 수 있다고 인정했고 미국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각국이 지원에 대해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당시 3월 13일에 포크스뉴스 진행자가 우크라이나가 중동에서 이란 무인기로부터 미국을 방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인용합니다. 우리는 드론 방어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드론에 대해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의 드론이 있습니다. 자, 2달이 지난 지금 오늘 펜타곤은 조심스럽게 우크라이나 드론이 결국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오늘 미국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무인기와 전자전 시스템의 시험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워싱턴은 자국 군대를 위해 이들 장비를 구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펜타곤은 도널드 트럼프에게 이러한 협력에 관한 문서에 서명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국 군대가 우크라이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협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자국 무기가 이미 대규모 실전 테스트를 거쳤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미 자국 군대를 동원해 직접 제품을 평가하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신뢰하되 검증하라고 합니다. 블룸버그의 백악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아마도 핵심 기술에 대한 접근과 그 기술을 복제하거나 생산할 권리에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미국인들은 합법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전투 시스템을 복제하고 싶어 한다는 의미입니다. 블룸버그 보도입니다. 펜타곤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4년 동안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면서 쌓은 전투 경험 때문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전술의 결합으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영토 깊숙이 타격을 가하고 수적으로 우세한 러시아군을 저지하며 크렘린의 군사기계를 지원하는 석유 시설에 피해를 입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달 초 워싱턴은 키이우의 우크라이나 군사 제품의 시험을 요청하는 서한 초안을 보냈으며 시험이 성공할 경우 계약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그들은 우리에게 일부 제품을 제공해달라고 하면서 조금 테스트해보고 괜찮으면 구매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서한에는 협정의 규모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직접적인 거래도 아니지만 이러한 협력을 향한 첫걸음이자 미국이 우크라이나 제품에 관심이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 올가 스테파니시나 궁서부와 국방부와의 협력 결과로
실제로 기본 문서 초안이 마련되었으며 현재 양측이 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난주 초에 미국 국무부와 우크라이나 외교부가 바로 그 기본 문서를 마련했다는 사실이 실제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서는 앞으로 방위협정을 공식화하게 됩니다. 이 방위협정은 군사기술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미국과의 합작기업에서 드론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도널드 트럼프가 얼마나 느리게 결정을 내리는지 그냥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2025년 8월에 처음으로 백악관에 드론 분야 협력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적으로 거미줄 작전을 칭찬한 이후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의 깊은 후방에 있는 러시아 비행장을 불태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드론 외에도 우크라이나 기업들은 전자전용 혁신적인 방법과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인 엔지니어링이 최초로 개발한 기술입니다. 최근 미국 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펀드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투자를 받은 이 기술은 본질적으로 드론이 GPS 신호 방해를 피하기 위해 GPS 유도 없이 비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펜타곤도 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유튜브 채널에서 새로운 우크라이나 미사일 개발에 관한 별도의 에피소드도 있었으니 꼭 가서 시청해보세요. 바로 그곳에서 이 GPS 없이 완전히 유도하는 기술이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의 회의적인 태도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블라디미르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내 지적재산권 보호가 확실해진 후에야 우크라이나 내각이 군사제품 수출 제한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러시아의 저항 속에서도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한 충분한 장비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날 미국 육군 장관 댄 드리스칼은 우크라이나 기술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미국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연설하면서 그는 우크라이나 드론 네트워크의 운영 체제를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인용입니다. 이 시스템은 모든 드론, 모든 센서, 그리고 모든 타격 플랫폼을 완전히 통합하여 하나의 네트워크로 만듭니다. 우리의 네트워크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군 관계자는 그때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물론 조심해야 합니다. 방위산업 대표는 이 문서 초안이 전통적인 기술 이전 협약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문서는 미국 군이 우크라이나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평가하여 자체적인 향후 소요를 정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독특한 우크라이나 기술에 접근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가 유도 시스템, GPS가 없는 환경에서의 내비게이션, 전파 방해에 강한 데이터 전송 채널, 그리고 실전에서 검증된 전술 등이 있습니다. 또한 펜타곤은 우크라이나 시스템을 미국 시스템과 비교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기술을 넘겨줄 수 없습니다. 동맹국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 또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제 우크라이나어 유튜브 채널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영상 설명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